네, 다시 이제 녹화하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유됐죠? 네, 공유됐죠? 네. 오늘 말씀드릴 것은 면역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신체 건강은 건강한 면역 체계로부터 시작한다. 이것은 2015년도인가 16년도에 유산화 어떤 제품 R&D 연구 부서의 최고 수장이라고 할 수 있는 존 크머 박사님이 한국에 오셔서 면역 강의를 하셨던 내용과 또 본사에서 이 프로글루카뮌이 처음 출시됐을 때 했었던 강의를 짜집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핵심만 전달해 드릴 거예요. 이 화면은 존 크머 박사님이 쓰신 거예요. 신체 건강은 건강한 면역 체계로부터 온다라는 게 가장 중요한 핵심 내용인 것 같습니다. 우리 몸의 신체 건강을 위해서 면역이 중요하다고 했는데 면역을 무엇으로 정의하느냐? 정상적인 자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외부로부터 유입되거나 혹은 내부에 생긴 부적절한 물질, 여러 가지 독성 물질이 될 수도 있고 우리가 가장 싫어하는 암세포도 비정상적인 거죠. 정상과 비정상을 구분해서 내 것과 내 것이 아닌 것을 구분해서 내게 아닌 것은 비정상적인 것을 없애는 총체적인 방어 수단을 우리가 면역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정상적인 나의 세포 기능을 하는 것이 망가졌다라고 하면 어떤 건강적으로 이상이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건강하고 균형 잡힌 이런 면역을 위해서 우리가 꼭 해야 되는 것은 첫 번째 운동, 그리고 충분한 수면, 또 할 수 있는 부분이 식단 조절. 요즘에는 식단 조절에 플러스적으로 항상 함께 있는 것이 바로 부족한 영양을 채우기 위한 건강기능식품의 섭취가 되겠습니다. 하버드대 식품 피라미드에도 어떠한 음식들을 매일매일 먹으라고 권고하면서 종합 비타민과 비타민 D가 권장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면역을 위해서 좋은 식단, 운동, 수면 이 3박자와 함께 이제는 건강기능식품의 섭취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수면이 부족했을 때 우리 면역에 무엇이 문제가 되느냐? 첫 번째로 우리는 느끼지 못하지만 수면이 부족한 경우가 지속된다라고 하면 면역세포 활성화가 감소되고 또 우리 몸이 잠을 잘 때 20여 종의 포유류에서는 면역세포수가 잠자는 동안 가장 많이 활동을 하는데 그런 것이 잘 안 일어나겠죠. 잠자는 동안 나의 비정상적인 것들을 다 해결해야 되는데 손상받은 것을 복구하고 재생하고 없앨 것은 없애야 되는데 수면 시간이 부족하면 그런 시간이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룻밤 내가 시험을 보기 위해서 오버나잇 한다고 하면 면역세포에 단백질을 공급하는 것에 차질이 생긴다고 합니다. 결국 면역에 단백질도 중요한 기능을 하고 있죠. 그래서 적정한 수면은 하루 7시간에서 8시간 정도의 숙면을 취하는 것이 우리의 면역 기능을 최고의 상태로 올려주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실제로 잠이 부족하면 없던 비염도 생기는 경우도 많고 또 감기에 잘 걸리기도 하는 일이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는 잠을 못 자는 건 바쁘고 피곤해서 스트레스 때문이라고 생각하지만 그 이면에 잠이 주는 우리 면역력을 높이는 것에서 충분한 회복을 갖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수면이 면역에 매우 중요하다. 숙면을 취할 때 침실을 어둡고 시원하게 약간 서늘한 느낌, 얇은 이불을 덮었을 때 춥지 않은 정도의 느낌을 되는 실내 온도를 만드시고 전자기기, 전자파가 나오나 불빛이 나오는 것은 차단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잠들기 전에는 신체 활동량을 줄여서 운동하고 바로 주무시면 그 운동하고 남은 에너지가 계속 쓰여요. 숙면에 방해가 되기 때문에 운동도 잠이 잘 안 오시는 불면증이 있으신 분들은 저녁쯤에 가벼운 운동을 하시는 거고 취침 2~3시간 전에는 식사도 안 하셔 먹는 것 같은 거 줄이시고 신체 활동도 안 하시는 게 숙면에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리고 이런 수면뿐만 아니라 운동이 또 우리 면역력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는데 운동을 하게 되면 신체 순환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겠죠. 그래서 면역세포의 활발한 이동과 흐름이 있을 거예요. 우리는 심장에서 펌핑을 통해서 혈액순환이 이루어지지만 이런 면역세포들이 주로 활동하고 있는 림프 순환은
우리가 스트레칭을 하거나 운동을 했을 때만 이루어집니다. 혹은 마사지를 통해서도 이들이 여러 곳으로 이동할 수 있게 도와주는데 이 운동은 바로 림프순환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정체되고 하수구가 썩지 않도록 우리 신체 하수구로 역할을 하고 있는 림프가 썩지 않도록 해주는 게 바로 운동의 역할인 거예요. 심한 운동은 아니고 격한 운동은 아니지만 가벼운 운동은 우리가 집에서 스트레칭이든 걷기 운동이든 하시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운동을 하면 기억세포가 활성화돼서 우리가 한번 생긴 면역에 대해서는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다는 부분, 또 피부 면역력 강화, 또 숙면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또 운동과 숙면이 서로 연관되는 거죠. 시너지 있게 면역력을 높여주는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현대인들이 숙면 취하기도 어렵고 운동하기도 어렵다고 핑계를 대요.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또 있겠죠. 면역력을 높이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 바로 식단을 통해서 그런 면역력을 높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부분은 뒷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공부하고자 하는 프로글루카민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이제 가을, 겨울이 되면 코로나가 더 무섭게 우리에게 닥칠 거라고 모든 전문가들이 예상하고 있습니다. 추운 겨울에 면역력도 떨어지게 되고 또 사람들이 실내에서 보내는 시간도 많고 접촉하는 거리도 가까워지고 또 춥고 건조하기 때문에 면역력이 떨어지죠. 우리의 체온이 1도 떨어질 때마다 30% 이상의 면역력이 감소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 가을, 겨울 코로나에 대한 비상사태가 생길 거라는 것은 누구나 예측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세계적으로 위기인 이 시기에 우리가 면역력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 첫 번째 행동 수칙에서는 마스크 같은 거 착용을 통해서 직접적인 어떤 바이러스에 노출되는 것을 줄이는 거죠. 바이러스의 강도, 독성이 어느 정도이냐에 따라서 우리의 감염 정도가 달라질 거고 또 이 전파력에 따라서도 우리가 감염되어졌을 때 나오는 증상들이 또 달라질 거예요. 손 씻기, 손으로 얼굴을 만지지 않기. 이미 우리가 늘상 2월 달부터 연습해왔던 부분들이죠. 이것을 기본적으로 생활 수칙 안에 넣어주신다고 하면 면역력을 일단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면역을 차단하는 데 도움을 많이 받으실 수가 있으십니다. 결국 우리 몸에서 면역에 이상이 생긴다라는 부분은 면역 체계가 불균형이 오는 거고 그래서 질병으로 나타난다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건강하다라는 것은 면역 체계가 정상적인 거다. 질병이 온다라는 것은 면역 체계에 이상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럼 이런 면역 체계를 담당하고 있는 우리 세포, 우리 몸 안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몸은 1차, 2차, 3차 면역에 의해서 방어 시스템을 갖고 있어요. 1차는 우리 몸의 가장 큰 장기, 우리를 덮고 있는 피부입니다. 피부 면역력이 높으면 방어력이 높아요. 그리고 코 속에 있지만 코 안에 있는 점막도 외부 피부랑 마찬가지죠. 그래서 호흡기도 우리를 보호하는 1차 방어 기관인 거고 또 입에서부터 항문까지 이어지는 이 소화기관도 우리 몸속에 있지만 외벽에 노출되어 있는 우리 몸속으로 들어가기 이전에 1차적으로 방어할 수 있는 방어기관입니다. 그래서 이런 피부, 소화관, 호흡기가 건강했을 때 1차적으로 내 몸 안에 들어오는 것을 차단해낼 수 있다. 마스크가 바이러스를 어느 정도 차단하듯이 우리의 이런 1차 면역기관들이 우리 몸에 들어오는 외부 물질들을 차단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 몸 안에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백혈구라는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우리 몸에 어떤 특정 병원균이나 세균들이 들어왔을 때 가서 잡아먹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호중성 백혈구도 있고 또 대식세포 여러 가지 종류의 2차 면역을 담당하는 세포들이 있는데 이들은 주로 이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들어오면 녹여서 없애거나 혹은 삼켜버리는 거예요. 모기처럼 다 먹어버리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근데 이런 호중성 백혈구 같은 경우는 우리가 상처가 났을 때 빨갛게 불어오르고 부풀어오르고 염증이 나중에 생기죠. 고름 같은 부분 그런 것들이 이런 호중성 백혈구들이 세균과 싸우는 과정 중에 내보낸 물질과 시체들이 막 섞여 있는 것을 우리가 고름이라고 하는 거예요. 백혈구들이 열심히 싸우고 있다는 거고 또 하나는 대식세포인데 이들은 먹어서 삼킵니다.
그리고 삼키고 나서 자기의 세포막 표면에다가 표식 인자 같은 것을 뾰족하게 내보내는데 이 대식세포가 뾰족하게 내보내는 것을 우리 몸에 있는 3차 면역기관 T세포가 인식하는 거예요. 이따 설명드릴 프로글루카민의 베타글루칸이라는 성분이 바로 이 대식세포가 그 베타글루칸을 삼키고 그 베타글루칸의 일부 쪼가리를 피부 표면에 이렇게 뾰족하게 들고 있으면 그 들고 있는 것을 T세포가 이렇게 인식을 하고 면역 기능을 활성화시키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우리 2차 면역은 뭐 백혈구들, 대식세포들이 하고 3차는 우리가 획득 면역. 한번 세균에 침입했을 때 그것에 맞는 항체들을 우리 몸에서 많이 만들어내겠죠. 그렇게 해서 생기는 면역력을 우리가 획득 면역이라고 하는데 T세포가 그런 역할을 담당합니다. 아까 2차 면역세포들이 표식을 만들면 T세포가 가서 반응을 하고 이런 감염된 세포들을 죽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물질들을 내보내게 되는데 이런 것들을 획득 면역이라고 하고 이렇게 생긴 면역을 B세포에서 장기간 동안 기억하다가 똑같은 코로나 바이러스, 독감 바이러스가 들어왔을 때 대해서 바로 반응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처음 걸렸을 때처럼 심한 어떤 그 반응을 나오지 않는 거죠. 그런 게 우리 몸에 쌓이는 면역 반응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매크로파 대식세포가 세균이 들어와서 먹었습니다. 그리고 이 피부 세포 표면에 이렇게 표식 인자를 내보내요. 그러면 우리의 T세포나 T세포를 도와주는 세포, 조력 T세포가 있는데 이들이 활성화되면서 이 T세포를 더 많이 만들게 돼요. 그러면 이 세포를 죽이는 물질들을 우리 몸에서 많이 내보내겠죠. 우리 몸의 면역 세포들은 따로따로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협력해서 복잡한 과정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항원이 이제 생기면 T 조력 세포들이 막 모이고 여러 가지 세포를 죽이는 사이토칸이라는 물질을 내보내서 더 많은 T세포도 만들고 더 많은 항체를 생기는 거죠. 그리고 이런 것들을 바로 B세포라고 하는 것이 기억하고 있다가 다음번에 똑같은 바이러스가 들어오자마자 바로 처리해버리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몸속에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많은 세균과 바이러스에 감염되었었고 그것에 대한 다양한 항체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간이 10년, 20년 지나면 그 항체들이 사라져서 처음 감염된 것 같은 반응을 보이기도 하지만 1차 때보다는 2차 감염할 때 훨씬 약한 반응을 우리가 신체적으로 겪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몸이 매우 복잡하지만 면역세포, 면역체계에 의해서 충분히 보호받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조절 T세포들이 여러 가지 종류가 나와서 하는데 가만히 보면 면역 과잉이라는 얘기 많이 듣죠. 자가 면역 질환이라고 해서 알러지, 아토피, 여러 가지 뭐 암 이런 것도 마찬가지예요. 내 세포 이상이 있다라는 것을 인식을 하는 걸 할 때 내 거와 남의 것을 잘 구분해야 되는데 이런 조절 T세포들이 너무 과잉으로 많이 만들어지다 보니까 이 사이토카인도 많이 방출하게 되고 염증 반응도 많이 일으키게 되고 우리 몸에 과도한 증상들을 보이게 하는 역할을 바로 이 조절 T세포가 하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이 면역세포들을 정상적인 수준으로 면역을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면, 운동, 적절한 식단과 보충할 수 있는 기능식품들이 그런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NK 세포라고 해서 암 세포를 죽이는데 굉장히 특화되어 있는 우리 몸의 면역 세포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자연 살아의 세포라고 하는 NK 세포의 활성에도 굉장히 우리 면역을 보호하는 데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몸에는 이렇게 다양한 종류의 면역 세포들이 있고 이들이 서로 협동하여서 우리 몸을 보호하는 기능을 하고 있는데 이들의 문제가 생기면 우리의 면역력이 떨어지거나 너무 과잉이 돼서 다양한 질병들이나 질환에 노출될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결국 면역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수면과 운동 굉장히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거 하나 바로 이 면역세포가 활성화되어 있고 면역세포의 기능성이 올라가야만
우리가 외부 면역, 내부 그 물질에 대해서 방어할 수 있는 능력이 커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명드릴 제품이 바로 프로글루카민이라는 유산화의 면역 대통령 제품입니다. 왜 우리가 프로글루카민을 섭취하면 어떤 도움이 되는지 하나씩 볼게요. 프로글루카민에는 아연과 또 효모 추출물, 표고버섯 추출물, 영지버섯 추출물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이 네 가지는 모두 면역력을 높이는 데 매우 중요한 성분들이에요. 아연은 기본적으로 정상적인 면역, 앞에 이 정상적인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면역은 높아도 낮아도 안 되고 적정한 수준, 정상적인 수준으로 되어져야만 해요. 정상적인 면역 기능과 세포 분열이 잘 일어나도록 하는데 매우 필수 성분이에요. 면역 반응을 일으켜야 되는데 면역 세포들이 많이 생겨야만 세균이 들어오고 바이러스가 들어왔을 때 빠르게 대처할 수 있겠죠. 양을 많이 늘리는데 아연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이 외에도 아연이 하는 역할이 엄청 많아요. 우리 몸의 효소 반응을 일으키는데도 조효소로서 작용을 하고 있고 면역 기능, 세포 분열에는 당연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또 신체나 뇌의 정상적인 발육, 또 호르몬 작용하는데 아연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죠. 또 혈당 조절하는데, 식욕 조절하는데, 비타민과 함께 시너지를 일으키면서 여러 가지 대사 작용에도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아연이 면역 기능에도 필요하지만 그 외 신체 활동에도 매우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겠죠. 두 번째 성분으로 있는 효모 추출물인데요. 이 효모 추출물을 웰뮤 이렇게 하면서 빵 효모에서 추출한 효모 베타 글루칸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이미 이 면역 증진에 대한 기능성이 인정받아 있고 천연 성분으로 부작용이 전혀 없다라고 알려져 있는 성분입니다. 그럼 이 베타 글루칸이 우리 면역력에 어떤 작용을 하느냐? 바로 대식세포, T세포, B세포, NK세포들을 활성화시키는 역할을 해요. 아까 대식세포가 베타글루칸이라는 물질이 우리 몸에 들어오면 외부 물질인 줄 알고 딱 삼킵니다. 없애기 위해서. 그리고 표면에 이렇게 표식을 만들면 이런 것들을 다른 면역세포들이 와서 인식을 하고 나쁜 애 들어왔으니까 우리 활동을 해야 되겠다라는 신호로 작용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면역 기능을 하는 물질들을 내보내고 우리의 면역력을 올리는 기능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뿐만 아니라 이런 면역세포의 활성화뿐만 아니라 혈당 강화, 혈행 건강에도 이 베타글루칸이 굉장히 중요하고 간 보호 효과가 있는데 간에도 면역세포가 있습니다. 토퍼세포라고 하는데 그 면역세포의 활성화, 강화시키는 데 도움을 받아서 간 기능 개선뿐만 아니라 우리 기본 면역력에도 도움을 주는 역할을 이 베타글루칸이 하고 있습니다. 영지버섯은 현대의 불로초, 안년버섯이라고 여기고 고가이면서 많은 분들이 이제 영지버섯을 차로 끓이거나 이렇게 해서 드시는 분들이 많아요. 차로 끓이면 수용성 성분만 우리가 먹을 수 있다라는 부분이 있죠. 근데 이 베타글루칸 성분은 차로 끓여서는 물로 이렇게 끓여서는 물 속에 이렇게 추출되지 않는 성분입니다. 유산화에서 영지버섯 추출물을 뽑으면 영지버섯 자실체 추출물, 그러니까 영지버섯이 이렇게 포자를 만들어요. 버섯류는 그 포자 안에 있는 베타글루칸 성분을 빼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추출물 형태로 빼낸 건데 그 영지버섯에 뽑은 그 추출물들이 베타글루칸도 포함되어 있고 혈행 개선, 또 전반적인 불면증 신경쇠약, 또 면역력 증가, 혈당 콜레스테롤 조절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성분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표고버섯, 우리가 음식으로 많이 섭취하는데 여기 좀 말라 있는 것처럼 보이죠. 갓 이렇게 딴 거 말고 햇빛에 건조시켰을 경우에 버섯류는 훨씬 영양 성분이 강화돼요. 비타민 D도 많이 생기고 건조기에 돌리거나 하는 것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햇빛을 통해서 말렸을 때 좋은 성분들이 많이 생기는데 이 버섯에는 표고버섯에는 비타민 B군뿐만 아니라 D, 칼슘, 칼륨들도 많이 함유되어 있어서 우리가 어쨌든 식품으로 섭취하면 도움을 많이 받는데 베타글루칸 성분에 대해서는 이 버섯에는 굉장히 큰 분자의 크기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몸에 흡수가 잘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영양소를
섭취하는 데는 도움이 되지만 내가 베타글루칸을 얻고자 한다라고 하면 유산화의 프로글루카민을 섭취하셔야 돼요. 표고버섯에서 추출한 베타글루칸 성분이 또 포함되어 있고 비타민 D, 또 해독작용하는 성분, 면역력 증진, 또 혈관 건강에 도움이 되는 지금 전반적으로 포함되어 있는 아연, 베타글루칸, 표고버섯, 영지버섯 추출물이 면역력 강화뿐만 아니라 우리의 혈행 개선과 어떤 뼈 건강, 신체 건강에 전반적으로 다 관여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면역에 특화되어 있지만 우리 몸에 좋은 기능을 하고 있는 성분을 많이 함유하고 있습니다. 프로글루카민이라는 이름은 베타글루칸을 이용해서 면역력을 증진시킨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프로글루카민 각각의 앞자를 따와가지고 만든 거예요. 저희 아연과 영지버섯, 표고버섯, 효모 추출물을 함유하고 있으며 면역력에 필요한 모든 성분들을 또 신체의 원활한 그 활동을 위해 필요한 모든 성분들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많은 유산화에서 병원을 통해 협진 병원을 통해 임상 결과에 의하면 상기도 목이 붓고 처음 우리가 감기 걸렸을 때 제일 먼저 오는 증상들이죠. 그런 상기도 감염에 대해서 완화 효과 그리고 빨리 회복되어지는 부분 또 신체 활동 능력이 많이 향상되어 있다는 것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그런 조절 능력이 높아진다라는 임상 결과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이런 프로글루카민을 드시는데 드시면 좋으신 분들은 아연 보충 혹은 면역 기능이 조금 낮거나 높으신 분들, 정상적인 면역을 원하시는 분들, 또 외부 환경으로부터 몸을 방어하거나 건강을 증진하고 싶은 분들, 또 면역력이 취약한 노약자 분들한테는 반드시 이 프로글루카민이 필요하고 지금은 우리가 가을, 겨울 코로나 대유행을 준비해야 돼 면역력을 높여야 될 시기이기 때문에 이 프로글루카민을 통해서 내 신체의 면역 세포들이 항상 요리 준비 땅 할 수 있는 활성화된 상태로 있을 수 있도록 매일매일 꾸준히 드시는 것이 도움이 많이 되시겠습니다. 프로글루카민 엄청 좋죠. 이 프로글루카민과 함께 드시면 더 좋은 유산화의 면역 사총사가 있습니다. 알로엔즈, 그다음에 프로라바노 C3배, 프로바이오틱. 장의 면역력을 높여주고 또 장과 피부 면역력을 높여주는 알로엔즈, 그리고 다양한 항산화 기능을 통해서 우리 몸의 독성 물질 그리고 면역 세포의 과도한 반응을 일으키는 부분을 막아줄 수 있는 프로라바노 C3배까지 함께 섭취하신다고 하면 누구는 두려워서 밖에 나가지 못하는 시기에 이런 것을 꾸준히 드시면 당당히 나가서 사업도 하실 수 있고 많은 사람들과 함께 좀 여유로운 가을, 겨울을 보내실 수 있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오늘 프로글루카민에 대한 내용은 여기까지이고요. 혹시 궁금하신 내용 있으실까요?